안녕하세요, 모비티의 맨투 드라이브입니다. 오늘은 제가 르노의 그랑 콜레오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F1 자켓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냥 그랑 콜레오스가 아니라 알핀이라는 F1 팀과 협업된 디자인을 입은 그랑 콜레오스이기 때문이죠. 제가 F1은 진짜 열심히 보는데 이 차량이 온다 그래서 기뻤습니다. 이 그랑 콜레오스면서 이 알핀 모델 이거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점이 좋았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디자인부터 그랑 콜레오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받은 시승차는 알핀과 협업된 디자인이 적용된 모델입니다. 디자인 차이가 아주 큰 건 아니지만 외관에 각각의 포인트를 두었어요. 디자인적으로 봤었을 땐 이 선이 굉장히 깔끔하고 로장주 이 로고와 함께 잘 어울리게 디자인이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래쪽에도 약간 스포티해 보이는 외관적인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외관적으로 봤었을 때 경쟁 차량인 산타페나 아니면 소렌토 이런 차량들과 비교했었을 때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디자인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랑 콜레오스 기본형 모델하고 알핀 모델하고 약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팅 그레이라는 이 무광 컬러가 좀 적용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다르면서 파란색 포인트들이 전면 그릴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들은 바로 알핀. 여기 보이는 요 플라스틱으로 약간 프랑스를 상징하는 요 포인트들은 추가적으로 액세서리를 구매하시면 되고, 제가 가격 확인하니까 한 48,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는 포인트로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측면을 보시면 휠 디자인이 다릅니다. 그래서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데 이 휠 디자인도 굉장히 스포티한 이미지를 풍기고 있어요. 이 200만 원을 추가하셨을 때 이 F1 팀 응원을 하신다면, 사실 과거에 르노가 엄청난 팀이었습니다. 최근에 성적이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팀을 응원한다면 저는 200만 원 정도 추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이드에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 포인트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조금 다르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후면 쪽으로 좀 넘어갈 텐데, 제가 이 차를 딱 보면서 느꼈던 게 산타페하고는 좀 비교하기 어려운 게, 산타페는 각진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소렌토하고 디자인을 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후면 디자인도 스포티하고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로장주로 좀 바뀌면서 기존에 꼭 삼성 마크를 오래 써야 됐었을까, 빨리 르노로 바뀌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 유리창에 Born in France, Made in Korea. 제가 부산에서 시승회를 시작했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쨌든 르노의 고장 프랑스, 그리고 Made in Korea, 한국에서 만들어진 르노 차량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트렁크 여는 버튼이에요. 로장주 버튼 가운데를 딱 눌렀을 때 딱 문이 열렸으면 좀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 테크라고 요 되어 있는 요 하이브리드 시스템 로고 자체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사실 F1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자동차 경주뿐만 아니라 엔진의 기술력, 이런 부분들도 이 차량에 녹아들어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트렁크 여는 버튼은 아쉽게도 아래쪽에 있어서 아래쪽에서 살짝 수부를 쳐서 여셔야 합니다. 물론 키로도 열 수 있고 안에 버튼도 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고 나면, 제가 아기를 키우기 때문에 이렇게 휴대용 유모차 정도 들어가 있는데, 트렁크 공간은 생각보다 동급 차량과 비교했었을 때 나쁘지 않습니다. 트렁크 열리는 느낌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괜찮고요. 이렇게 지금 아래쪽에 수납 공간도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트렁크적으로 봤었을 때 폴딩까지 다 되는 부분이니 크게 문제 있을 사항은 아니다라고 보고, 뒷자리도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뒷자리도 충분한 공간이 있어서 동승자들이 만족했습니다. 잠도 잘 자고, 제가 봤었을 때 이 그랑 콜레오스가 패밀리카로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선택지라는 걸 오늘 3일 동안 시승하면서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뒷자리부터 한번 보시면서 그랑 콜레오스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유구 버튼은 이쪽에 그냥 오픈 형태로 누르는 버튼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딱 여는 이유는 바로 이쪽에 카시트를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아기를 타고 내릴 때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도어가 조금 더 활짝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뒷도어가 좀 짧은 편이라서 도어를 열고 하차하기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왜냐하면 옆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도어가 너무 긴 경우에는 생각보다
승하차가 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도어가 그래도 길지 않아서 제가 아기를 태우고 내릴 때 좀 편했던 편이고요. 카시트 설치는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시트가 좀 도톰하기 때문에 이 아이소픽스를 딱 껴서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타고 내릴 때 위치나 이런 각도도 생각보다 괜찮아서 저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아기가 탔었을 때도 충분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하나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쪽 2열에 앉아서 2열 착자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 착자감은 좀 보고 있는데 이 리클라이닝이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그래서 이 버튼으로 이렇게 리클라이닝이 있는 게 최대한 이렇게 눕혔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핀 펜이라면 이 로고 있는 이 파란색 포인트 되어 있는 벨트까지 일단 보실 수 있고, 이 시트에도 약간 스웨이드 재질들이 좀 적용이 되어 있어요. 뒷좌석도 이 헤드레스트 쪽에도 이 스웨이드 부분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운데 뭐 특별하게 뭐 있는 건 없고, 컵홀더가 있고 이렇게 스티치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 그리고 열선은 이 앞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열선은 이렇게 터치 형태로 되어 있어서 3단으로 조절할 수 있고, 뒤쪽도 에어 공조 시스템을 뒤쪽에서 쓰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C타입 단자들은 가운데에 이렇게 되어 있다. 턱이 평평하게 되어 있는 편이라서 이렇게 아기를 케어할 때 좀 가리지 않는 부분들도 굉장히 괜찮았던 부분 중에 하나인가. 탄 분도 어쨌든 이 뒤쪽에 이런 레그룸도 충분하고, 생각보다 의자에 앉아서 숙면을 취하고 가셨던 걸 봤었을 때 이세와 엄마가 같이 움직이기에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단점은 선루프를 고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모델도 이 그랑콜레오스엔 선루프가 없는데, 르노가 프랑스 차라는 걸 생각했었을 때 제가 탔던 푸조나 이런 모든 차들이 사실 햇볕을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차인데 왜 선루프가 없을까? 요거는 제가 조금 퀘스천인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면 1열로 가서 1열은 진짜 이거는 우리나라에 없는 차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1열 공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앉아보시면 알핀 요 로고 때문에 제가 200을 투자할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화면을 좀 보시도록 하시죠. 자, 12.5인치 화면들이 이렇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3단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 가지 이제 물리적 버튼들이 여기에 있는 일반적인 공조 버튼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모든 기능들이 다 터치로 되는 화면 스크린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무선 충전 패드는 그냥 이렇게 툭 얹어 놓으면 그냥 무선 충전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이 헤드라이닝이나 뭐 이런 부분들 소재 부분에서 이제 알핀 모델이 좀 차이가 있고, 여기도 스웨이드로 좀 되어 있습니다. 알핀의 상징인 파란 스티치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봤었을 때나 주행할 때 감성이나 뭐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전혀 뭐 불편하거나 나빴던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그 드라이브 모드 버튼은 좀 이쪽에 오른쪽에 좀 있는데 이게 사운드가 좀 큰 편이에요. 제가 아기를 좀 재우고 있을 때는 좀 아쉽긴 하던데 링 사운드가 조금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고, 이 화면은 어쨌든 이렇게 크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사실 2열에 앉아서 화면을 좀 보고 싶었는데 그걸 해보질 못했어요. 사실 여기서 영상이라도 좀 보고 싶었는데 제가 운전자이기 때문에 2열에 앉아서 이걸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기능이 있다 그러면 확실히 좀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쪽에 보시면 동영상 부분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시네마 버튼을 누르면 제가 시승회 때도 좀 보긴 봤는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쪽에 화면을 다 띄워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거는 어쨌든 절대 운전석에서 이 화면이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특수한 화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제가 영상을 볼 수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안전적 사양으로도 되게 잘 되어 있다. 셀렉트 버튼은 조금 이제 처음에 적응이 필요하신 게 이게 일자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두 번을 하셔야 R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했을 때 뒤로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적응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오랜만에 이 전자식 레벨로 되어 있는 일자 형태를 쓰다 보니까 이 변속기가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게 조금 차이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해 봅니다. 주행을 했었을 때 굉장히 저는 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행해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키도 디자인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 르노 마크가 되어 있는 키 디자인 괜찮고요. 키 버튼들은
언락과 이제 락 버튼이 있고 트렁크 여는 버튼이 있고 원격으로 시동을 걸 수 있는 버튼까지만 있고요. 사실 현대기아차의 이 원격으로 이 앞뒤로 가고 이런 기능들까지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가격 경쟁력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걸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체적인 기능적으로 봤었을 땐 어쨌든 이런 화면이 구성되어 있거나 그렇진 않으니까요.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풀터치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전체적인 메뉴들이 있는데 설정 부분에 들어가시면 이제 전체적인 라이트 설정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고, 기본적인 기능들 있잖아요. 요런 오너 설정들은 딱 요 로장주 버튼을 누르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조도 풀 터치고요. 좌석 열선이나 냉풍 이런 것도 다 터치로 되어 있고, 공조는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공조 시스템을 동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미디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누르시면 싹 지워지는 거 보실 수 있고, T맵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주행했었을 때 크게 만족도는 내비게이션적인 부분에서 불만은 전혀 없었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행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주행에 있습니다. 전기로만 주행되는 감성이 더 오래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도 동급 차종들에 비해서 가장 큰 배터리 용량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비도 제가 아무 신경 안 쓰고 했었을 때 지금 16.4km가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차량의 전기적 특성, 그러니까 전기차적 특성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차량이면서, 마력도 1.5 터보가 이렇게 연동되어 있는 차량이지만 실제적으로 245마력 정도 돼서 동급 차량 대비 가장 출력이 좋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달릴 때 그냥 전기차 같아요. 이럴 때. 그래서 연비를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알기로는 1.46 정도 되는데 배터리가 용량 사이즈가 이 차량이 가장 연비 주행할 때 가장 좋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드라이브 모드 셀렉트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작할 때 소리가 좀 큰 편이에요. 지금은 컴포트로 놓고 주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주행을 좀 해보고 있고요. 이런 무드등 조명도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르노의 감성이 이렇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약간의 시동 아이들링이 좀 된 상태지만 주행했었을 때 이 감성은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용한 편이고요. 요 지금 턴 시그널 램프도 약간 르노만의 이 색깔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감성 자체는 부드럽고 서스펜션 자체도 생각보다 부드럽게 잘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하이브리드 모델이어서 그런지 패들 시프트가 없어요. 이 알핀 모델이라고 하면 약간의 주행에 있어서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차량 자체가 사실은 단수가 필요 없는 형태의 변속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상 이 변속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변속되는 기능 자체는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변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도 정확하진 않은데 제가 시승하면서 전혀 변속이 되지 않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2.0 가솔린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변속기 기능이 동작을 할 거고,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되지는 않습니다. 화면 색깔 바뀌시는 거 보시죠? 이게 모드에 따라서 화면을 바꾸게끔, 이 색깔을 바꾸게끔 제가 지금 세팅을 해놔서 에코 모드일 때는 초록색, 그리고 컴포트일 땐 노란색, 스포츠일 때 빨간색, 이렇게 지금 바뀌게끔 돼 있고, AI 같은 경우에 이제 자기가 주행하는 거를 인식하면서 현대기아로 치면 약간 스마트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노우 모드까지. 스노우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산길 같은 데나 눈이 좀 쌓였을 때 좀 사용해 봤는데 생각보다 저는 괜찮게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받았을 때 그 주행 가는 거리가 한 800km 정도 됐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시승회를 타고 왔었을 때 이제 통영 쪽하고 거제 쪽을 오갔었는데 연비를 좀 잘 낸 편입니다. 그때 당시 제가 20km 넘게 연비를 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연비 주행을 했었을 때는 확실히 이 차량이 하이브리드적인 장점을 굉장히 보여주는 차 중에 하나입니다.
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장점이 있는 게 사실 올해까지 지원금이 나와요. 하이브리드 취등록 보조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대부분 다 현대 기아의 대기가 엄청 긴 상황에서 그랑콜레오스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바로 출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행을 했었을 때 이 전체적인 직관적인 감성들을 좀 느껴볼게요. 어쨌든 이 알핀이라는 로고를 갖고 있는 차 중에 하나라고 하면 엔진의 출력과 힘은 동급 차량들 대비했었을 때 더 높습니다. 245마력이기 때문에 동급 차량들보다 파워는 조금 더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연비도 생각보다 경쟁차보다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용량이 크기 때문에 이 차량이 가진 장점이 연비에서도 좀 가져간다라는 부분이 그랑콜레오스의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 뭐 사실 연비 주행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달렸을 때가 16.4 정도가 찍혀 있거든요. 제가 최대로 연비를 뽑았을 때가 20km 이상도 뽑을 수 있었으니까 이 배터리 용량이 크기 때문에 전기차적인 특성을 더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이 그랑콜레오스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알핀 모델이라서 사실 뭔가 서스펜션이나 뭐 스포츠적인 성향이 더 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브레이크 시스템이나 패들 시프트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주행을 했었을 때 이 서스펜션의 이 질감은 약간 부드럽게 세팅돼 있어요. 이 패밀리카적인 특성이 좀 더 강하게 되어 있고 스티어링 휠의 이 조향 감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되게 정직한 편입니다. 근데 브레이크 시스템은 조금 더 담력이 좀 더 강했으면 좋겠는데 부드럽게 쓰는 부분에 좀 초점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입니다. 지금 좀 달려볼게요. 그래서 토크감을 좀 느껴보겠습니다. 그래서 토크를 좀 줬었을 때 힘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스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적인 특성, 그리고 지금 요철을 넘었을 때 이렇게 다듬어지는 서스펜션의 감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너무 딱딱하거나 뭔가 조금 강력하게 잡아주는 느낌보다는 부드럽게 타고 넘어간다라는 느낌이 장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패밀리카로서 굉장히 장점이 있는 차라는 거를 제가 시승을 하는 3일 내내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승을 좀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제가 가격적인 부분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랑콜레오스 특별했던 시승이었어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F1과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타보기도 했었고 엔진 후드를 열어놓은 이유도 엔진의 기술 때문이에요. 기술 자체가 사실 F1에서 시작돼서 차량으로 넘어오는 시간이 있거든요. 하이브리드 기술 자체가 생각보다 르노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던 지점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서스펜션을 다루는 능력, 이 르노라는 회사가 사실 역사가 굉장히 긴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행감을 다루는 능력도 이 르노라는 이름에 걸맞는 주행감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연비, 확실히 연비도 동급 차량 대비했었을 때 충분히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봤었을 때 한번 시승을 해보시기를 권하고요. 안쪽에 들어있는 스크린도 3단계로 나눠져 있죠. 조수석에서 볼 수 있는, 영상까지 볼 수 있는 이 모니터까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장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랑콜레오스 가격 대비했었을 때 굉장히 괜찮았다는 차를 타봤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시승을 해보시길 권하고요. 재미있는 차량들 언제든 시승해보고 영상도 찍어보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비티의 맨투 드라이브였습니다.